이것은 방송이 아니라 잡담입니다. 우리나라 시사 문제를 주제로 벌이는 아무 말 대잔치이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11월 8일입니다. 드디어. 오늘 늦었어요 오늘. 어? 방송을 원래 아침에 해야 되는데. 네네. 오늘 아니 기상이 안 좋아서 제가 날씨가 안 좋아서 제가 늦게 왔어요. DMZ 취재 가려고 그러. 네. 비워놨었는데 안개 때문에 네. 헬기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이 트럼프가 무슨 당선된 날이야? 취임 1년. 취임 1년? 아니면 당선 1년. 당선 1년? 당선 1년. 그것 때문에 뭐 국빈 초청했다고. 아, 생일 잔치 해주려고. 그럼 네. 케이크 부르겠네요 청와대에서. 그것도 뭐.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뭐죠? 정상회담을 네, 한미 정상. 하러 지나가는 트럼프를 취재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하루 종일 있었네요. 특종 잡지 않았습니까? 특종을 했죠, 그래서. 와 대박. 어떤 특종? 역주행? 역주행 특종. 봤습니까? 보지 못 들었습니다. 아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백문이 불여일견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국빈 방문 역사에서 처음일 걸 아마. 역주행. 국빈 방문이 아니라 그냥 외국 수반이 왔을 때. 와가지고 역주행한 건 처음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이 현상을 보면서. 간이 작구나. 간이 콩알만해졌다. 심장이 작구나. 네. 아 오늘 더 한 일도 있었죠 사실. 네. 내가 이 국빈이고 뭐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데 미끼를 쓸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와 미끼를 쓰지 않았습니까 오늘? 뭐래 미끼 행렬. 네. 어. 제가 그 이제 국회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오는 차량 행렬을 찍으려고 저 멀리서 이제 사이드카와 함께 차량 행렬이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어제 광화문에서 볼 때는 분명히 차량 행렬이 엄청 길었단 말이에요. 한 열 몇 대가 이렇게 쭉 가거든요. 근데 수용차 한 두세 대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경호 차량이 먼저 선두로 이렇게 쫙 안전한지 확인하고 그 뒤에 이제 쫘라락 오나 보다라고 해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있으니까 저쪽에서 오토바이가 떼거지로 막 오는 거예요. 아 드디어 왔구나 찍으려고 오니까 이 퀵 배달하는 아저씨들 오토바이가 그래서 연문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에 선두 차량만 미끼로 정문으로 보내고 본 행렬은 연문으로 들어가 버렸던 거야. 국회 출입구가 그죠 한 세 군데 네 군데 세 군데지? 네, 세 군데, 세네 군데 정도 네, 될 네 거예요. 군데 정도. 그 중에서 이제 연문으로 들어갔죠. 네. 연문으로 들어갔다가 또 연문으로 나가더라고. 우리가 원래 취재 가가지고 정문으로는 안 들어갔으니까 네. 취재를 못했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들어갔던 문 쪽으로 또 대기하고 있었어요. 혹시나 그쪽으로 나갈까봐. 근데 또 반대편으로 나가더라고. 야 007 작전을 한 거네요 대통령이. 그래서 우리를 피해서 막 도망가듯이. 야 그래도 제대로 인상은 남겼다. 뭐야? 기억에. 그렇죠. 주로 이제 MT 가거나 놀러 갈 때도 비 잔뜩 맞아가지고 완전 행사 개판되고 그렇죠, 저녁에 그렇죠. 술 먹고 그런 게 기억에 남잖아요. 개고생하고 막 이런. 추억으로. 나중에 되면 미국 대통령이 외국 나갔는데 어떻게 연문으로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말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기억에 남겠어요. 맞아요. 예. 딱 보니까 그 이제 트럼프 반대 시위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수에 한 몇 배 되는 숫자가 전국에서 끌어모았더라고요. 재향 군인회부터 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막 북춤 추고 난리가 났어요. 트럼프 환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국회 앞 도로를 완전히 다 이제 차지를 했죠. 그래서 어제 수모를 겪었으니까 오늘은 트럼프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진짜 환영 인파에 이걸 보여주려고 정부가 준비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연문으로 쓱. 그러면은 저기 보수 단체들도 속았다는 건가? 그렇죠. 거기는 그냥 거기도 일종의 미끼 같은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진보만 성공한 거네. 그렇죠. 완전히 압승. 이건 트럼프 대첩에서 압승을 한 거다 이건.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온 날부터 오늘 간 날까지 한번 세 가지 사건이 있었네요.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 네. 네 가지 사건이구만. 사건이 계속 늘어나요. 평택 기지 가가지고 버선발로 환영을 나갔다면서요? 버선 신었대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속담에 버선발로 뛰어나갔다 얘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지.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딱 오면은 차가 딱 오면 내리면 이제 악수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제 평택 기지까지 가가지고 환영을 했고 밥 먹었다 같이 장병들하고. 밥 먹었다고요? 네. 잘했네. 미국 밥은 식량. 뭐 먹었대요? 그 식판 들고 오는 것 같던데. 햄버거? 들고? 햄버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캐리 국무장관 왔을 때도 보면 그 되지도 않는 그 종로 뒷골목 가가지고 떡볶이만 먹고 앉았더라고. 캐리인가? 국무장관? 네네. 존 케리.
예, 맞아. 야, 쟤 저거 매울 건데 했는데 뭐 잘못돼? 예. 아마 방산시장인 먹고 것 나서 같습니다. 우유 먹고 막 네이시 코리아 다시 오라봐라.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미 양국 장병들이 그 같이 근무하는가 보대. 평택 기지에. 한국군은 카투샤 아니에요? 카투샤인가? 막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 딱 도열을 시켜놓고 식당에다가 앉혀놓고 같이 밥 먹더라고.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또 표현하시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일단 미군 기지로 수용이 되면 미국 땅이잖아. 그렇죠. 주소지가 부여된다고 그죠. 네. 그래서 대통령이 방미를 하신 거다. 아, 와, 그러네. 되게 편리하다. 네. 위에 그 입국 허가나 이런 거 절차 없이 되게 편리하네. 비전 없이 갔다. 네. 무비자 입국을. 네.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던 것 같고 네. 그 자체가 좀 약간 뭐 근데 뭐 사실 우리 이해는 해줘야죠. 국빈으로 초청했으니까. 상상 이상의 대접을 해준 거네. 네, 그렇죠. 뭐 환대를 해줬다 이거죠. 네. 정부 입장에서 환대해야지 뭐. 그 다음에 이제 정상회담을 한 거죠. 네. 정상회담에서 3-4가지 합의를 한 건가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건 3가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전략 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 확대 강화. 이건 근데 그 전에 SCM에서 합의된 거라 새로운 합의라고 볼 수 없고. 국방장관 회담에서 합의가 됐는데 그쵸. 그 전부터 이미 실천을 하고 있었던 거고.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뭘 한반도와 주변 지역까지 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합의하지? 아니 한미 정상회담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이잖아요. 네. 인근 지역. 그러니까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 도서잖아요. 그 한국의 이제 진출. 그치. 해양 진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거지. 아 일본도 가고 그렇죠. 대만도 가고 네. 분쟁이 있는 지역에 다 투입되지 않은 거지. 그다음에 이제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엄청 무거운 탄두를 달 수 있게 됐어요. 미사일에. 그런 탄두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보수 단체에도 그 얘기 나옵니다 이제 네. TNT 메가톤을 만들자고. 핵무기보다 강한. 핵무기보다 크게 터지는. 아니 근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500km인가 800km인가로 늘어났죠. 만들어라 하고 못 만들면 빨갱이 이러면 되지 뭐. 그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핵심입니다.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 즉시 개시. 거기에 이제 뭐 핵잠수함 핵잠수함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사실. 사실상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 검명을 하지 않았고. 네네. 즉시 개시 합의. 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저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자주국방 얘기해가지고 뭐 군사력을 키우는 걸로 자주국방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아 이게 이제 미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이제 핵심이다. 좀 황당하죠. 결국 사라는 얘기잖아. 네, 무기 사라는 거죠. 획득이라는 개념이 자체 개발 이런 의미보다는 트럼프가 그 얘기했거든 기자회견인가 뭐 어디 모두반에서 자기들 함정이랑 이거 엄청나게 좋다 무기가 사다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무기 구매로 이어진다. 이번에 그 필리핀 상선하고 이지스함 처박은 사진을 딱 보여줘야 되는데. 너네 무기 별로던데? 그건 선장의 문제였지. 소련 비행기 러시아 비행기죠. 러시아 전투기 오고 나니까 이지스함 애들 막 도망가고. 패닉 상태 오줌 질질 싸고 이런 걸 보여줘야 돼. 그 뉴스를 미국은 해군이 좀 약하다. 아 그냥 그렇게 해군이 약하니까 해군만 빼고. 해군은 이순신 뭐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요. 다요. 아니, FTA 그거 얘기했잖아. 합의 자체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미국이 뭐 FTA 재협상도 요구하고 뭣도 요구하고 뭐 다 뭐 좋다 오케이 뭐 한 거죠. 그러니까 분담금 얘기하고 FTA 문제하고 저기 무기 구매 관련해서 그동안 오기 전에 그 트럼프가 했던 걸 다 수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네. 우리가 받은 건 이제 미사일 탄두 중량 완전 폐지 그리고 핵잠수함 개발 논의를 시작하는 거. 그렇죠. 네, 그 두 가지 얻어냈다. 그럼 또 이게 정신없는 사람들 와, 엄청난 성과다 막 이러고 있겠네. 아 근데- 요즘에 보니까 SNS 보니까 아 이게 탁월한 외교술 뭐 이런 식으로 막 해놨대. 아 그 성과를 얻어낸 게 탁월한 외교술이라고요? 하여튼 그 이 트럼프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뭐 문재인이 잘 다뤘다라고 이제 외신에서 또 평가를 해줬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이게 절묘한 이 전략 전술을 해가지고 탁월한 외교 전술을 보여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외신에서 한국을 엄청 띄워주는 거네요. 그러면 미국 언론에서 그렇게 띄워주더라고요. 예전에 그 뭐냐 저는 그 어떤 페북에서 올린 글이 있잖아요. 뭐야? 직장이 뽑히게 똥꼬를 빨아준다고. 누가 그랬어요? 김승수 씨가. 근데 거의 그런 재탕을 보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자주국방을 위해서 딱 그 예전에 누굽니까 김경수 의원인가? 남문희 기자의 그 가령이론. 지지를 한번 짓고 트럼프가 지지를 한번 짓는 거라고. 이유는 기라면 기고 이 탄도 중량 핵잠수함. 폐지를 위해서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주를 위해서 자주를 포기하자. 자주. 근데 자꾸. 탄도 중량 제한 폐지하는 게 어떻게 자주가 되나 사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그 언론이나 이제 카톡방이나 이제 그 SNS 딱 보면은 그런 논리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약속인데 어떻게 하냐.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마실려가지고 김 다 매주고 밥 다 매주고 모든 걸 다 해주고 나서 트럼프가 한마디 하는 거 그래 저녁은 너 먹고 싶은 거 먹어. 아싸 자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비유가 예술인데. 아니 사실 근데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정부나 저 뭐 문재인 지지층에서 핵심으로 꼽는 건 이거예요. 군사적 옵션을 제외하겠다. 이 멘트를 얻어낸 걸 핵심으로 꼽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군사 옵션을 제외한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거를 성과라고 본다. 그렇죠. 이게 핵심 성과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반도 와가지고 또 막 전쟁 얘기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느냐 막 전전긍긍했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트럼프가 전쟁 얘기를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야 평화를 지킨 대통령이네. 그렇죠.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말 할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면 진짜 대단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 말을 끄집어낸 거니까. 아니 북에 대해서 처음부터 군사적 옵션 얘기할 생각 없었다. 강경 발언할 생각이 없었고 이렇게 그거를 얘기해 주니까 요게 돈 받아 먹는 또 고리가 되겠다 싶어서 절묘한 외교수를 트럼프가 한 거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그건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두고 봐야 되겠고. 저는 이제 일본 미일 정상회담도 그렇고 한미 정상회담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톤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번에 동아시아 순방하면서 그 대북도 이렇게 강경 메시지를 엄청 던질 거라고 다들 예고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와서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냥 평소에 그냥 하던 악담 수준. 그 유럽에서의 뭐 토털리 디스트로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유엔에서 한 발언보다는 훨씬 톤이 다운됐다. 심지어는 뭐 군사적 옵션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이건 갑자기 트럼프 왜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아시아 순방 끝나고 나면 북미 간에 이제 협상이 들어간다. 협상 국면을 만들기 위한 어떤 조절이었다. 이번 아시아 순방이. 아니 그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뭐 북미 간에 직접 대화가 있냐에 대한 질문에 뭐 중요한 움직임인가 무슨 무슨 움직임이 있다 뭐 얘기는 했던. 네,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되든지 두고 보겠다. 그런데 직접 협상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는 건 이해해 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잖아요. 예전에 국무부 장관 틸러슨하고 그 말싸움하던 거 멍청이 IQ 뭐 이거 그 논란이잖아요. 협상한다니까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뭐 이런. 그래서 협상은 국무부 장관한테 알아서 해놓고 트럼프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리베로만 리베로. 네. 아니 그래서 곧바로 이어져서 국회 연설까지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도 뭐 군사적 얘기 없었잖아요. 국회에서는 오로지 그거더만요. 북한은 나쁜 나라고 한국은 얼마나 잘 사냐. 무기 좀 사라. 근데 결론은 무기 사라. 문재인이 보선발로 마중을 해줘가지고 톤 다운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죠.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다운됐었고 이미 다운됐어. 그렇죠. 문재인이 그 정도로 트럼프에게 잘해줬다는 건가? 나 내일 문재인 만나니까 오늘 자중해야지. 너무 기대돼. 너무 설레. 그랬던 건가?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저 아시아 올 때 톤 다운 하고 와.
해서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조용조용히 네. 행보를 하고 아. 가는 거지. 아니면 막 문재인을 생각만 해도 갑자기 평화스러워져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전쟁 말하듯이 사그라들고 그러겠다는 거예요. 아 실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자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아 내일 내가 신사를 만나러 간다 이런 표현 썼단 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면 왠지 막 신사 같고 막 이런. 네. 아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뭐 뭐냐 그 거슬리는 말을 안 하잖아 절대. 우리 이님께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니 그래서 골프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 국회 연설에서. 초장에는 다 골프 얘기하더라. 골프 무지하게 좋아하나 봐요. 이 사람. 일본에서 가자마자 골프 치고 뭐. 네. 골프 좋아하고 그러는데 뭐 올해인가 내년에 무슨 국제 골프 대회가 골프에 빠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땅과 하는 유일한 스포츠라 그래요. 그래서 골프가? 뭐 그러더라고. 자긍심 있다는 거라서. 몰라요 뭐. 그래서 그러더라고. 내년 대회를 무슨 트럼프 무슨 경기장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 그거 유치하려고 지금 그거 그 밑바까는 유치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다고 돼 있다고. 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널 알고 뭐 한국은 골프 뭐 했던 홍보대사 역할을 한 거네 골프 대회. 그러고 나서 한국은 성공했고 자유가 있고 그렇죠. 북은 자유도 없고 인권 뭐 나쁜 나라고. 타락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무기 좀 사라. 북 나쁘고 남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인이가- 열심히 살아보세요. 인이가 평창을 홍보한다면 나는 골프를 홍보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0분 가까이 뭐 연설을 했는데 뭐 아무튼 근데 아까 이제 제가 뭐 협상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이 분석에 다 끝나고, 대해서. 예, 그런 이제 분석도 있어요. 그 나름 일리가 있죠. 사실 근거가 있는 거니까 손이 갑자기 이제 확 다운돼서라서 됐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 반대로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기존에 이제 항상 한 말이 있잖아요. 외교는 미치광이 외교를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그 말을 썼어요. 그 선거 대선 기간에 아마 그 말을 썼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건 트럼프가 직접 지어낸 말이 아니라 원래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론 있는데. 예.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 기간에 뭐런 얘기를 했었냐면 오바마를 비난하면서 오바마 저 봐라 그 IS 공격할 때 공격한다 1년을 떠들었다. 그래가지고 정작 공격하니까 제대로 힘 못 쓴다. 왜냐하면 1년간 떠드는 동안 걔네들이 대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전쟁은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예. 공격 안 할 것처럼 분위기 만들어 놓고 기습 공격해야 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급 톤 다운하면서 유화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전쟁이 임박한 신호일 수도 있다. 한반도 정세가 동안이면 뭐네? 그렇죠. 중간이 없네요. 예, 중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게 미국이 택해 왔잖아요. 그동안 오바마 때까지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략적 인내를 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 동안이면 뭐라는 영사라는 거지. 대체로 원래 전면전이 일어나는 게 기습전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걸 보면 유화 국면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예전 히틀러가 소련 쳐들어갈 때도 독소 불가침 조약을 해가지고 그때 막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쇼크 먹고 막 그랬다고 하더만. 근데 예, 서로 쳐들어가지 않기로 했는데 바로 이제 41년도인가 아무튼 뭐 전면전으로 쳐들어가가지고 소련을 거의 뭐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전쟁이 있기 이전에는 일정한 대화 국면이 조성되는 건 예전에 계속적인 경험 아니었나. 지금 근데 공식적으로 대화는 없는 상태이긴 하죠. 대화가 없다고 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물밑 접촉이 있다고 얘기만 나오고 있지 구체적으로 뭐 북미 간의 직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저쪽에 갑자기 잠수함 뭐지 이거? 잠수함에 접촉인지 모르겠지만 물밑 접촉이네 이것도. 물밑 접촉하려고 그밖에 돼 있어요 그냥. 근데 이번에 저기 그 얘기했더라고 국회 연설에서 트럼프가 항공모함 세대가 와 있다는 건 확인됐잖아, 그죠? 아 그렇죠. 네. 핵잠수함도 적절한 위치에 가 있다 이런 얘기하더라고. 내가 이걸 쓰지 않길 바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지. 물밑 접촉, 네. 잠수함끼리 하는 걸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회 연설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유치한 것 같더라고. 수준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네. 최순실 연설문 써준 사람이 써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니 최순실 의혹 연설문이 박근혜 연설문 네. 써준 사람이 이거 또 똑같은 사람이 써준 거 아니냐. 근데 미국 대통령이 왜 그랬을까 연설문을? 왜? 뭐 되지도 않는 유치한 연설문을. 그 이게 미국의 이제 수준이 이만큼 떨어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이런 거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세계를 좀 관할하고 이런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 시야가 있잖아. 가치관, 뭐 관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바꾸고 그냥 그 미국 자체, 미국 퍼스트, 그 다음에 한미 동맹 이것만 딱
되게 한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어떤 방향으로 연설문을 발표할지 가닥이 안 잡혀가지고 그럴 수도 끝까지 가다가 막판에 급조된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미국 백악관 보좌진들이 또 연설문을 잘 쓰겠어요. 격조 있게 나름대로 뭐 폼은 잘 내잖아. 근데 그래 냈는데 위에서 트럼프가 이제 이상하면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면은 이제 뒤집박죽겠다. 뒤집박죽 되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의 일반적 연설이 다 뒤집박죽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면 연설문을 이렇게 낼까 저렇게 낼까 하다가 막판에 우리 왜 보면 예전에 박근혜 그 드레스덴 선언이었나? 그거 맞아요. 되게 이상했잖아요. 네. 근데 앞에 안 맞는. 알고 봤더니 팩스로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교정받아 온 거잖아요. 그게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난 두 가지 예상을 하는데 하나는 애초에 미국한테 한국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 나라요. 그렇죠. 네. 별 신경 안 쓰는 거라고 대충 그냥 한 거라고. 지금 골프 얘기가 이 국회 연설 그 소중한 25년 만에 무슨 국회 연설 와가지고 할 소리냐고 그게. 그냥 그런 게 있고 그냥 대충 한 거다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핵심적인 거는 원래 대북 메시지였단 말이지. 그렇죠. 트럼프가 원래 와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거였는데 그게 지금 못하겠죠. 안 됐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간 거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수준 떨어지는 연설로 네. 갔다. 그리고 대북 메시지라는 게 북지도부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위협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대구의 체면 그런 얘기나. 발언은 아니죠 그런 게. 그러니까 뭔가 북한한테 막 강력한 경고를 날린다거나 네, 그렇지. 아니면 뭔가를 제안한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저는 DMZ 가려다 못 간 거랑 또 관계가 있잖아.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안개 때문에 헬기가 착륙할 수 없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가다가 중간에 헬기 내리고 차 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개 때문에 못 갔을 수도 트럼프도 그렇게 있겠다. 하면 되는데. 아, 그럼 핑계 아니에요? 왜? 안 까고 뭐 평택 안 가면 되잖아요. 평택? 응. 평택 어제 갔잖아. 아니, 그러니까 DMZ가 중요하다면 아니면 뭐냐 비행기를 뭐 시간을 바꿔도 되고 어차피 직군데. 예, 그럼 안 되나 중국 가는 비행기를? 그 예약돼 있잖아. 저기 천안문에서 기다린다며. 자금성? 장엄. 아 근데 에어포스 오늘 가는 거 아니에요? 중국 가는 거? 응, 지가 가는 건데 뭐. 아니 시진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건 시간 맞춰야지. 근데 국립현충원 안 가고 여기 가도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DMZ를 가려고 마음 먹었으면 차로 가도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헬기로 가려고 했는데 안개 때문에 못 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게 구차하죠. 예. 그래서 이게 일정의 우선순위에서 DMZ가 밀렸던 거죠. 이를테면 뭐 전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안 가는 걸로 방침은 정했단 말이죠. 핑계. 근데 가려고 했는데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못 간 거지. 야, 설마 파주의 주한미군이 겁나게 막 새벽부터 드라이스 틀어가지고 안개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VIP를 위해서 설마 그랬던 건가? 아니 그랬을 수도 있고 체면이 있는데. 북에서 뭔가 레이더를 가동했을 수도 있어요. 요격 미사일용 레이더를 막 가동하면서 자동으로 쫙 네. 기계가 움직이는 게 저 딱 보였다. 헬기 오면 격추시켜라 막 이래버리면 쫄아가지고 못 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데 아니, 근데 우선은 안개는 있었으니까. 네. 안개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 저는 근데 그래서, 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보통 오바마도 갔잖아. 부시도 갔었죠. 부시도 가고 오바마도 갔단 말이죠. 트럼프 정도는 가져야지 이게 그림이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그림을 만들기가 어려운 조건인데 안 가면 또 좀 꼬리 내렸네 이렇게 평가 받을까봐 그 간첩? 일정을 간 걸로 어. 만든 거지. 간 걸로. 그러니까 가려고 했는데 안개 때문에 그렇지. 못 간 걸로. 불가항력적인 사건 때문에 사안 때문에 못 갔다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원래는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가 오기 전부터 내가 한국에 가면 아주 깜짝 놀랄 걸 보여줄 거다라고 했던 거고 그게 이제 DMZ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깜짝 방문을 이걸 그래 그런 분석이 있다고? 예 거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라는 거는 안개 때문에 안 가는 게 더 깜짝 놀라운데. 역주행한 게 더 안개 깜짝 때문에 안 간다는 거야? 아예 국회를 옆길로 들어간 게 깜짝 놀랄 거고. 아니 트럼프가 깜짝 놀라가지고 국민들이 놀란 게 아니라. 근데 예, 그래서 저는 이 깜짝 놀랄 거 어쨌든 이게 한국 정부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을. 네.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문재인한테 나 내일 DMZ 갈 거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사전 조율을 해서 깜짝 놀랄 걸 쇼를 해가지고 뭐 북한에 메시지를 던져보자 이런 합의를 다 했는데 그 사이에 뭔가 변한 거예요. 미국의 정책이. 야 이거 안 가는 게 맞겠다 지금. 저기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대로 간 건데 예. 트럼프가 바꿔버렸네. 그렇죠. 야, 그러면 청와대에서는 트럼프가 DMZ 간다 얘기 딱 들었을 때 엄청 긴장했겠다.
원래 가기로 했었던 아니, 그러니까 거면. 전쟁 발언하고 막 나올 줄 알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퍼주자. 그래서 안 가나? 줄 수 없는 것도 퍼주자. 근데 이게 이제 그 국회 연설하고도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급하게 뭔가 지금 내용이 바뀐 거 아니냐 연설 네, 내용이. 네. 그래서 저렇게 안 그래도 그냥 대충 하는 국회 연설인데 함량 미달에 연설이 나올 누가 수도 뭐 있겠네. 얘기한 게 뭐 어디 누구 탈북자 나와가지고 증언한 국회 맞아. 증언한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 저 드레스덴 서는 때 그랬다니까. 야, 저것이 너무한데 아무리 박근혜라도. 그랬잖아 모여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최순실이 마사지 했던 거 아니에요. 이번에 것도 그렇다니까. 아무리 봐도. 그럴까. 이 가만히 보면 트럼프하고 박근혜하고 비슷해. 가는 길도 비슷해. 박근혜 지지자가 지금 트럼프를 환영했어. 어서 오시오 탄핵의 세계로. 아니 좀 그렇잖아요, 좀. 유사성이 많습니다. 네. 제2의 히틀러가 아니라 제2의 박근혜네. 아 진짜 내가 방금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탈북자의 그 증언이랍시고 그걸 가지고 연설문을 만들었네.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연설문을 관련 내용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찾을 게 자료가 별로 없잖아요. 탈북자 증언 말고는. 그럼 그거 따가지고 뚜두두두둑 맞아. 한번 읽으면 그래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총평을 한번 해봅시다. 1박 2일 트럼프 방안의 총평. 트럼프 대첩 승리했고 네. 트럼프가 이제 아 한국 국민들 무섭구나. 야 맛을 이거- 보고 갔다. 네 전쟁 못 하겠네. 뭐 이사느라고 현장에 없어가지고. 아, 저는 날씨 때문에. 총평 한번 해주세요. 네. 1박 2일. 아, 저는 뭐 외화적으로 뉴스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좀 봤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 그렇게 막 부각되거나 두드러지는 면은 사실 없지 않았나. 그냥 쓱 지나가는 그런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뭐 트럼프가 와가지고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설레발치는 모습들, 지레짐작으로 우리 보수 언론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민심과는 좀 동떨어진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민심을 보면 딱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야 트럼프 또 뭐 또 팔아먹으러 왔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별 수 있냐 문재인도 사줘야지 요런 게 저는 좀 약간 가슴에 걸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진보 진영이 많이 좀 이 혁파에 깨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노무현 정부 때랑 비교를 많이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그 부시가 북한 폭격할 줄 알고 이라크 파병을 허용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죠? 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북 강경 발언을 더욱 세게 하면은 실제로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최대한 다 퍼준 거다. 이런 논리를 좀 들고 나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문제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톤다운 한 게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전쟁 반대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그러면 시민들의 전쟁 반대 목소리를 왜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버한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의 심기 용어를 하느라고 민주주의를 다시 또 퇴보시켜 버렸네. 차벽이 다시 들어오고. 그죠. 와 차벽 진짜 어떻게 그렇게 차벽이 들어올 거라고 난 상상을 못했는데 아니 현장 판단할 수 있어요. 저기 김부겸 장관이랑 해가지고 현장에서 그냥 실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 현장에 내가 분위기 딱 보니까 이게 좀 감당이 좀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더라고. 어차피 그 길로는 가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이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낫지 않아요? 어떤 뭐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가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트윗인가 페북에 아니 그런 게 오히려 외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뭐 표현 이런 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힘으로 외교를 하는 정치인과 아닌 사람이 거기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지. 국민들이 항의 시위를 하면 그걸 이용해서 외교에 활용하려는 사람이 진짜 이제 정치인인 거고 아닌 사람은 국민이 저러는 게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아 내가 막 협상하려고 그러는데 쟤네들이 분위기 깨고 있다. 맞아요. 국민은 못 믿는 거죠 이거는. 이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논리라고 또. 그 문재인 지지자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 정치 세력들 있잖아요. 갈등을 조정한다니까. 그러니까요. 왜 정부를 안 도와주냐 이런 식의 또 논리가 나온단 말이죠. 문재인 힘들게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네. 지금도 아마 그게
트럼프 방안을 전후로 해서 행행했고 행행할 거고 앞으로도 네,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박 2일 총평 저는 도망다닌 트럼프 이렇게 정리를 아,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